네, 이커머스 챗봇 기획 및 제작 2일차 교육의 세 번째 시간, 이커머스 서비스 제작입니다. 이번 시간은 실제 이커머스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커머스 쇼핑몰, 이걸 내가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중에 채널톡, 챗봇과 아주 간단하게 연동할 수 있는 이런 IMweb 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Mweb에서 만든 소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짜리 영상인데 간단하게 IMweb에 대한 컨셉을 알 수 있는 좋은 영상으로 추천합니다. I'm Solar. I'm photographer. I'm business. My hobby is making website. I'm Web. 자, 우리가 IMweb을 쓸 때 이제 무료 버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료 버전은 그만큼 좀 제약이 있겠죠. 네, 그래서 언어는 하나의 언어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글 그러니까 쇼핑몰을 만드는데 한글로 만들 수도 있고 영어로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할 수는 없고 각각 사이트마다 하나의 언어를 지정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쇼핑몰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영어 사이트 쇼핑몰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뉴에 대해서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5개 메뉴, 그리고 5개 페이지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뉴가 6개 이상은 안 된다라는 거죠. 홈페이지를 하나로 친다라고 하면 4개의 추가적인 메뉴가 나오고 각각의 메뉴별로 페이지, 그러니까 5개 페이지가 되겠죠. 그렇게 5개 페이지로 제약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상품 카테고리를 이제 하나만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 의류를 본다라고 하면, 상의가 있을 거고, 하의가 있을 거고, 또 속옷, 이렇게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무료 버전이니까 그냥 상품 카테고리는 하나. 그러니까 모든 상품이 똑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간다. 하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스토리지, 저장 용량이나 또는 이제 트래픽 같은 경우 500MB 제한이 있습니다. 하루에 500MB 트래픽 제한이 있고요. 스토리지 500MB 이렇게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알림도 하루에 100회까지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문자나 이메일 이렇게 보내는 게 이제 실시간 알림으로 가능한데요. 하루에 100회 제한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간편 결제,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페이 등 이런 간편 결제를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도메인 적용이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IMweb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도메인을 가지고 접속하는 것은 가능한데 별도의 도메인을 가지고 여기에 접속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찾아보면 다른 식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접속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좀 기능적으로 좀 여의치 않은, 그러니까 매끄럽지 않게 연동되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 권하지 않는 방법이고,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도메인은 무료 버전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IMweb이 이제 광고가 나옵니다. 하단에 이제 IMweb으로 만든 사이트다 이런 식으로 광고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무료 버전이니까 우리가 테스트 할 때는 무료 버전으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상용으로 쓸 때는 이제 유료로 올라가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IMweb 무료 사이트 개설하는 방법 이따가 실습을 할 텐데요. 간단하게 IMweb 무료 사이트 개설하는 과정을 보면 회원가입을 합니다. 회원가입을 할 때
회원가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이트 만들 때 이제 템플릿을 선택을 합니다. 어떤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진 디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쇼핑몰 디자인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템플릿이라고 그러는데 아이맵에서 제공하는 쇼핑몰 템플릿들이 쭉 있는 거고 그 중에 한번 여러 가지 한번 써보고 뭐 제일 괜찮은 것들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괜찮은 템플릿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템플릿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사이트 이름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사이트 URL URL이 이제 그 IMAP 앞에 붙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psite1이라고 이제 한다라고 하면 .imweb.me 이게 이제 도메인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무료 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 사이트가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오른쪽에 도구에 보면 이제 관리 버튼을 눌러 가지고 뭐 실제 그 사이트를 관리하는 거로 바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더보기 버튼 눌러 가지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IMAP 관리자 페이지를 보면 대시보드 전체적인 상황을 좀 보여주는 겁니다. 만든 사이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뭐 요약 페이지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 디자인 모드는 실제 그 페이지, 홈페이지를 좀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뭐 마우스로 블럭을 이동시켜 가지고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마우스로 블럭을 간단하게 이동시켜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쇼핑몰을 구성할 수 있는 이런 기능입니다. 다음에 그 회원 관리할 수 있는 사용자 관리 모드가 있고요. 페이지가 있고, 그다음 쇼핑에 이제 상품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메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용자들이 문의했던 내용이나 뭐 게시글들, 공지사항들 이런 걸 관리할 수 있는 컨텐츠 관리 이런 메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러니까 온 고객이 어떤 식으로 뭐 찾아왔고, 그다음에 뭐 여기서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마케팅 관리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통계 정보를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 설정에서 우리 그 만든 사이트의 이제 기본적인 환경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로 쓸 거는 이제 디자인 모드 쓰는 걸 보여줄 거고, 쇼핑을 통해서 뭐 상품 등록을 하고 상품 등록하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다음에 이제 환경 설정을 통해 가지고 언어를 설정하는 등 여러 가지 환경을 우리가 세팅하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IMAP 관리자 페이지가 있는데 환경 설정 먼저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따가 실제 실습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설정에 뭐 그 사이트 들어가면 저 왼쪽 위에 보면 뭐 로고가 나오는 데 있죠. 여기 대표 이미지 뭐 로고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트가 외부에 소개될 때, 뭐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든 어디든 소개될 때 보여지는 대표 이미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언어로는 뭐 영어, 달러, 우리가 이제 글로벌 쇼핑몰을 만든다라고 하면 언어는 영어로 하고 통화는 달러로 이제 하는, 뭐 지역은 뭐 한국어로 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럼 제일 밑에 보면 이제 실시간 상담 설정하는 게 있는데 채널톡 연결도 가능합니다. 쉽게 연결이 가능한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MAP을 가지고 사이트 만든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IMAP 로그인 회원가입을 했죠. 회원가입을 했고, 그다음 내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눌러보면 내 사이트, 내가 만든 사이트를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런 사이트가 없을 겁니다. 여기 제가 만든 사이트 테스트 사이트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보면 뭐 이렇게 URL을 통해 가지고 바로 사이트로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도구에 보면 더보기를 눌러보면 사이트 관리,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관리 버튼이 사이트 관리랑 똑같은 겁니다.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것들이 또 디자인 모드입니다. 화면 디자인을 바꿀 수 있는 디자인 모드, 그 다음에 이제 템플릿 변경, 그 다음에 뭐 사이트 복제, 사이트 삭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무료 사이트 개설을 한번 눌러보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 이제 사이트 템플릿을 보고 여기서 원하는 템플릿의 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템플릿이라고 그러는 거는 미리 다 이제 형태를 만들어 둔 거예요. 만들어 두고 여기 뭐 구성을 조금 바꾸면서 뭐 내용을 추가를 하면 하나의 사이트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여러 사이트들이 있는데 한번 이제 아무거나 눌러 보겠습니다. 얘를 한번 미리 보기를 통해서 눌러보면 이 사이트는 이 뭐 룰라비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모양이 보이고요.
눌러보면 이제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구성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메뉴 눌러보면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이런 단말 형태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바뀌는지 자동으로 이렇게 화면이 바뀝니다. 이게 반응형 웹이라고 그럽니다. 반응형 웹도 지원을 하고요. 자, 우리는 여기서 제가 여러 가지 중에서 여기 먼데이 커피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데이 커피 이런 식으로 쇼핑몰인데 간단한 뭐 몇 개 안 되는 상품을 가지고 보여주는 거가 되는데, 자, 이거를 사이트 개설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 교육생 중에 이제 PSIT라고 하는 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PSIT.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학생의 사이트를 한번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이트를 만들었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PSIT라고 P1 이렇게 나와 있죠. PSIT1. 요 제일 위에 있는 게 새로 만든 건데, 여기서 지금 현재는 뭐 이런 식으로 기본 템플릿이 이제 되는 거죠. 기본 템플릿으로 이제 보여줄 거고, 메뉴는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뭐 내용도 이렇게 나와 있고, 각각의 뭐 눌러보면 이제 홈페이지일 거고, 샵을 눌러보면 이제 상품들이 쭉 나오겠죠. 상품들 나오고, 어바웃 하면 어바웃 내용이 나오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각 따로따로 다 바꿔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PSIT라고 하는 거, psit.imweb.me인데 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조금 작업을 한 건데 로고를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위에 이 그 외부 지금 현재 제휴된 쇼핑몰, 그러니까 외부 오픈, 이게 샤피에서 만든 이제 그 쇼핑몰 링크를 달아놨고, 밑에는 이제 상품들 등록해가지고 뭐 기획전 같이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간단하게 보면요. 자, 지금 현재 한국어로 돼 있는데 여기서 먼저 관리를 한번 보죠. 관리를 눌러가지고 처음에 뭐 이렇게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런 식으로 한번 인증을 거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대시보드가 나오고 뭐 디자인 모드, 사용자 관리, 사용자는 뭐 회원 관리죠. 지금 뭐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이럴 거고, 그다음에 환경 설정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각각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이런 디자인 모드 눌러주면 실제 그 작업할 수 있는 대로 이제 가는데, 얘는 이제 조금 이따 하는 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사용자 관리, 지금 혼자밖에 없는 거고, 쇼핑에는 이제 뭐 상품 관리, 주문 관리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환경 설정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환경 설정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설정하는 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환경 설정 가가지고 기본 설정을 볼게요. 기본 설정에 보면 뭐 사이트 이름 바꿀 수 있고, 사이트 설명, 이게 이제 메타 정보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메일이나 SMS용 사이트 도 뭐 입력할 수가 있고, 다음에 이제 대표 이미지, 지금은 뭐 먼데이 커피인데 얘는 다른 데에 뭐 예를 들어 페이스북 같은데 우리 사이트가 소개된다라고 하면 그때 어떤 이미지로 보여줄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때 뭐 먼데이 커피는 아니니까 우리 대표 이미지로 뭐 미리 하나 좀 갖다 놓은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이미지를 쓰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내용을 쭉 치면 됩니다. 뭐 회사 이름도 있고 막 그러는데 지금은 일단 스킵을 하고요. 자, 우리가 영어 사이트를 만든다라고 하면 여기 일단 저장을 할게요.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영어 사이트를 만든다라고 하면 여기 국가 같은 거를 좀 바꿔야겠죠. 언어는 영어로 바꾸겠습니다. 영어. 자, 영어로 바꾸면 뭐가 바뀌냐? 통화 단위도 이제 뭐 우리가 좀 달러를 좀 바꿔줄게요. 영어 쓴 분들이 달러로 이제 하니까 달러로 하고. 자, 여기 보면 이제 버튼에 보면 글쓰기 버튼, 뭐 더보기 버튼 이런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이제 나와 있는데 영어면 이게 영어로 이제 바뀌어야겠죠. 글쓰기, 더보기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우리 시간은 뭐 우리가 이거 운영을 하니까 우리나라 시간, 서울 시간으로 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면 밑에 이런 것들이, 자,
글쓰기 write, 더보기 모아 이런 식으로 다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 사이트에 보면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뭐 버튼이나 뭐 이런 그 용어들이 다 영어로 바뀌어가지고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 도메인 같은 경우도 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도메인. 지금 우리가 PSIT1으로 했죠. 이거를 또 다른 거로 바꿀 수도 있어요. PSIT1을 뭐 다른 거로 바꿔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도메인 변경해가지고 뭐 이거를 좀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뭐 기본, 그러니까 우리가 구매한 도메인을 바꾸는 거는 유료 버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저 밑에 보면 실시간 상담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채널톡 사용 이렇게 키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IMF 디자인 모드를 이제 먼저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겠습니다. 각각의 이제 번호, 1번에 이제 나와 있는 게 메뉴 관리 이런 이제 기능이고요. 2번은 이제 위젯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뭐 작동하는 이제 블럭이 있는데 이런 블럭들을 위젯이라고 합니다. 위젯을 추가하는 거. 그 다음에 위젯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통으로 공통된 뭐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갖는 게 이제 섹션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젯들의 모임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런 이제 섹션을 추가하는 게 3번이고, 4번은 이제 뭐 저장, 이게 저장이 됐다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저장한 그 지점으로 이걸 이제 되돌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불편한 게, 보통은 이제 뭐 하나를 작동을 시키면 그것만 이제 되돌리는, 그래서 히스토리 관리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히스토리 관리가 아니라 마지막 저장된, 그러니까 저장 안 한 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돌리는 이런 기능입니다. 자, 5번은 이제 현재 설정된 언어와 그리고 이제 메뉴 경로, 지금 현재 어떤 메뉴에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6번은 이제 현재 메뉴명을 보여줍니다. 7번은 그 메뉴 설정, 그러니까 I라고 하는 게 information 이런 거죠. 메뉴 설정할 수 있는 이제 버튼이고요. 8번은 지금 현재 이게 뭐 PC 버전인지, 뭐 태블릿인지, 뭐 폰 버전인지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9번은 이제 공통 디자인을 설정하는 겁니다. 뭐 버튼이라든지 폰트라든지 사이트 전체적으로 공통된 디자인을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10번은 지금 현재 작업된 게 미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서는 못 보지만 나는 실제 얘가 웹사이트, 웹 브라우저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여주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10번 미리 보기고, 11번 게시하기. 이 게시하기를 눌러야지 외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접근하는 거는 아까 이제 호스트 명을 적었죠. 그러니까 도메인, IMAP에서 제공하는 도메인을 통해 가지고 외부에서 접속해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게시하기를 눌러야지 이제까지 작업한 거에 대해서 외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12번 나가기를 눌러주면 이제 이 디자인 모드로 나가고 다시 관리하는 모드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자, 1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겹치기 같은 경우, 여기 보면 여기 그 메뉴가 있고요. 메뉴가 제 상단에 있는 게 이제 메뉴바입니다. 상단바. 상단바에 있는 배경 색깔이 밑에 있는 배경 색깔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배경 이미지가 이제 겹쳐져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블록의 배경이 메뉴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상단바까지 겹쳐지게 하는 게 이런 이제 겹치기입니다. 자, 14번 상단 설정. 그러니까 여기 린다 있고 메뉴 있고 이런 게 이제 상단바입니다. 상단인데 이 상단을 설정하는 게 14번입니다. 15번 오른쪽 아래에 이제 물음표 있는 거는 가이드. 그러니까 얘를 이제 어떤 식으로 IMAP을 설명하는 거죠. IMAP 사용법을 설명하는 게 가이드인데 이걸 볼 수 있는 게 15번입니다. 네, IMAP 디자인 보드를 이제 간단히 보면요. 먼저 공통 디자인 설정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 여러 가지 뭐 폰트라든지 뭐 버튼 이런 게 있는데 좀 신경 써야 될 게 이제 원페이지 구성을 해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원페이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메뉴 페이지 최대 5개까지 가능하다라고 그랬죠. 그런 이제 페이지 메뉴별 이제 페이지가 하나의 메뉴를 눌렀을 때 그 해당 페이지만 나오게 하는 게 이제 기본인데, 원페이지라는 거는 이제 모든 페이지가 쭉 한 페이지에 연결해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스크롤하면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메뉴를 눌렀을 때 해당되는 페이지 위치로 이제 이동돼 가지고 마치 그 페이지만 보이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줄 수도 있긴 하지만, 원페이지는 기본적으로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보기가 좀 좋지가 않습니다. 쇼핑몰에서는 보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쇼핑몰은 이제 원페이지 구성을 해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 메뉴 5개 이내로 구성하고 순서 조정하는 거, 그다음 상단에 로고 이미지 수정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하단에도 뭐 그 매장에 대한 회사에 대한 소개로 좀 바꾸는 게 필요하겠죠. 하단 후트라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이제 홈페이지 타이틀 뭐 이미지도 좀 바꾸는 게 좋겠죠. 홈페이지 타이틀 홈페이지에 이제 메인 페이지 상단에 있는 이미지들 이런 게 이제 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쇼핑 기획 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핫한 상품들만 이제 보여준다라든지 몇 개 상품을 뽑아가지고 보여주는 이런 건데 쇼핑 기획전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품 메뉴에서 상품 메뉴 쇼핑 위젯 카테고리를 통해 가지고 상품 메뉴 지정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텍스트 수정하는 거, 뭐 이런 거 가능한데, 이런 거 돼가지고 간단하게 실습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이제 디자인 모드를 보겠습니다. 우리 그 쇼핑몰 홈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는 디자인 모드를 보겠습니다. 여기 디자인 모드를 눌러주면요. 디자인 모드 작업 환경을 구성한다.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금 화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디자인 모드 각각에 대한 메뉴는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여기에 대한 뭐 이런 식으로 다 눌러보면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한번 그거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공통 디자인 설정에 가가지고요. 공통 디자인 설정 이걸 눌러보면 여기에 뭐 여기 본문에 뭐 텍스트 뭐 브랜드 링크색이나 글자색이나 배경색 뭐 이런 것 쭉 나오고 텍스트는 어떻게 하고 구성 요소는 또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다음 여기 보면 원페이지 구성으로 하면 한 페이지에 쭉 나온다라고 한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제 두면 뭐 되겠습니다. 뭐 여기 한번 체크해 보면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요거가 이제 보고 그다음에 메뉴 관리를 보겠습니다. 메뉴 관리. 지금 우리는 이렇게 샵에 보면 여기는 이제 메뉴가 요거 딱 요렇게 5개 딱 맞춰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5개 맞춰가지고 있는 거고 혹시라도 뭐 메뉴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메뉴가 뭐 예를 들어 이제 메뉴 이름을 바꾸겠다라고 하면 요 I 같은 거 눌러주면 인포메이션 바꿀 수가 있습니다. 메뉴명 노티스 말고 이제 다른 거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about의 메뉴명 기본은 또 바꿀 수 없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뭐 삭제를 하고 이제 다른 거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추가를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 메뉴 추가 메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메뉴가 5개이기 때문에 메뉴가 5개 나와 있죠. 홈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추가는 안 됩니다. 추가는 안 되고 자,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이제 메뉴 위치를 바꾼다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서브 메뉴로 또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노티스 밑에 샵이 들어가게 하고 노티스 밑에 어바웃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서브 메뉴로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노티스 밑에 이렇게 서브 메뉴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처음에 상단에 보면 이 로고를 좀 바꿔줘야겠죠. 상단 설정에 가가지고 이 로고를 바꾸는 걸 보겠습니다. 로고 설정 가가지고 로고 이미지를 다른 거로 해야겠죠. 그래서 로고를 제가 또 그 페이지에서 가져왔는데 이 로고 이미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없어져야겠죠. 타이틀명은 우린 요건 아닌데 그죠? PSI T고 PSI T를 사용할지 안 할지 그냥 뭐 로고가 있으니까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 로고는 사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링크는 뭐 우리는 뭐 따로 이렇게 링크를 거는 건 아니고 그냥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두면 되고요. 그래서 로고 설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얘는 이제 상단은 이제 나가고 그 다음에 요 각각의 이런 뭐 내용들도 이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를 뭐 글자를 바꿀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하단에 있는 것도 뭐 이것도 다 바꾸는 게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게 화면이 지금 안 보이는데 텍스트 색깔을 일단 흰색으로 좀 바꿔볼게요. 흰색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 폰트 크기도 좀 키우는 게 필요하겠죠. 글꼴 그 다음에 굵게 글꼴 크기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되는지 좀 알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 각각의 좀 블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 여기 하늘색으로 파란색 선이 있는 선 사이가 어떤 섹션으로 보면 됩니다. 섹션 하나의 여러 가지 위젯으로 묶여져 있는 하나의 세트라고 보면 되고, 자 여기서 여기 플러스 있는 걸 눌러주면 위젯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외부 쇼핑몰로 이제 넘어가는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추가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미지 설정 가가지고 업로드 또는 이제 무료 이미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리 좀 해놓은 이미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이미지가 이건데 롤 오브 이미지라고 그러는 거는 여기에 마우스를 올려놨을 때 다른 이미지 뭐 보여줄 거 있으면 여기 이제 업로드를 하면 됩니다. 근데 뭐 우리는 그냥 할 거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이미지 이제 제휴 쇼핑몰 이미지가 여기 들어왔고요. 여기에 링크를 달아야겠죠. 링크. 그러면 아까 이제 이미지 설정에서 여기 뭐 링크를 다는데 링크 뭐 URL이 있겠죠. URL 여기 이제 입력을 할 거고요. 여기는 뭐 외부 URL을 입력을 할 거고요. 여기 외부 URL 갖고 여기 뭐 이렇게 치겠죠. 이렇게 쭉 적을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새 창으로 띄우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요. 일단 이렇게 했다라고 치고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페이지 구성을 좀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샵에 가가지고 우리가 샵에는 여기 빈이나 뭐 요 굿즈 얘는 이제 카테고리입니다. 카테고리. 근데 우린 카테고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유료 기능이기 때문에 무료는 카테고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없어질 거고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쇼핑 위젯을 가지고 이걸 만든 겁니다. 이렇게 틀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틀을 만들어 주고 실제 상품을 여기 넣는 거는 아까 이제 관리자 메뉴에서 만들어 주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쇼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관리, 그러니까 우리가 쇼핑몰 형태는 만들었고 그러면 실제 판매할 상품들을 관리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게 이제 쇼핑 메뉴를 통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상품 카테고리 하나만 가능하다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 가지고 샵이라고 카테고리 해가지고 공통된 카테고리 하나 만들고 상품 등록 뭐 최대 5개니까 5개 한번 등록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뭐 한두 개 정도 뽑아가지고 핫한 상품으로 쇼핑 기획 전, 뭐 이렇게 또는 이제 신제품 이렇게 뽑아가지고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주문 관리, 뭐 취소나 반품, 뭐 교환 관리, 구매평 관리, 뭐 문의 관리, 그 다음에 쇼핑 환경 설정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커머스 상품 등록에 대해서 실습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핑에 보면 상품 관리가 있죠. 상품 관리에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이런 상품은 아닐 거고 카테고리도 2개 우리는 못 쓰니까 이렇게 이제 안 되고 자 이거를 이제 다른 자 일단 나가기를 해가지고 그 전에 했던 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PSIT라고 이제 그 전에 좀 만들었던 건데 요거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관리에 가가지고 여기에 쇼핑 볼게요. 쇼핑 보면 상품 관리 해가지고 카테고리는 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거고 카테고리 관리 해가지고 추가로 이제 추가를 하려고 해도 새 카테고리 하려고 해도 카테고리는 하나밖에 안 된다라고 나오죠. 자, 이렇게 하나밖에 못 쓰는 거고요. 그래서 뭐 여기에 카테고리 T에 뭐 이렇게 상품 추가해가지고 T를 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품 추가를 하고 여기에 어떤 이미지 넣고 상품명 넣고 이제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돼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한 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쇼핑몰에 있던 걸 가지고 그대로 이제 카피를 했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상품 하나 추가된 상태고, 기획전도 여러분들 하려고 하는 기획전을 하나하나씩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획전 추가해가지고 새로운 기획전을 만드는데, 뭐 기획전 1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아까 추가했던 이런 상품을 추가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기존에 있던 상품을 했는데 여러분들 뭐 2개 이상 추가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 추가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이게 아까 상품 관리를 했고 기획전 추가했죠. 그러면 이게 실제 아까 만들었던 사이트 내용이 이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작업을 해뒀던 건데, 기획전도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기획전에 보면 이렇게 아까 2개 있던 게 나오고요. 샵에도 보면 아까 상품 하나 추가를 했죠. 추가된 상품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샵이라고 하는 샵 안에 이제 카테고리 하나 있죠. 지정된 카테고리 내용만 이렇게 나오는 거로 이제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상품을 하나하나씩 다 추가하고 기획전도 추가하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품 등록까지 끝났으면 다음에 이제 마케팅 관리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 사이트를 그러니까 외부에 이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구글 애드센스를 활용하는 그런 이제 마케팅 기법으로 구글 애드센스 리마케팅, 그리고 구글 애드센스 전환 추적, 그리고 구글 어널리틱스, 뭐 웹 로그 분석이죠.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네이버 어널리틱스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메뉴로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마케팅도 쉽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게 여러분들 운영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SNS 활동도 중요하기 때문에 쇼핑몰을 운영을 안 하더라도 페이스북은 꼭 활동하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 쇼핑몰 운영한다라고 그러면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마케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는 방법이 시작하기 버튼 눌러주면 뭐 페이스북 계정 연결돼 있으면 이렇게 페이스북에 연결하는 거 눌러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브라우저에서 페이스북을 쓸 수 있도록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 쉽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비즈니스 관리자 만들기 해가지고 이름 집어넣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관리자 선택 해가지고 관리자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설정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설정하는 거죠. 비즈니스 관리자, 광고 계정, 그다음 카탈로그, 뭐 페이스북 페이지, 뭐 페이스북 픽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계속 눌러주면 그다음 권한 허용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완료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페이스북에 이제 왼쪽에 메뉴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제일 밑에 iWeb이라고 아까 만든 비즈니스 계정, 페이스북 비즈니스 계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iWeb 쇼핑몰이랑 연결돼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마케팅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통계도 봐야겠죠. 우리 사이트에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이제 와가지고 뭐 어떤 통계가 이제 있는지 이게 점점 올라가는 발전되는 이런 걸 뽑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마케팅 지표를 잘 뽑아내고 어떤 마케팅 지표를 향상시킬지 이런 것들을 통계를 통해 가지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iMap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iMap에서 이제 고객 지원 이 메뉴에 보면 이제 가이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동영상 강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여러분들이 직접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도 가능합니다. 원래 예전에는 오프라인 교육도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온라인 교육인데 뭐 나중에 오프라인 교육도 하겠죠. 근데 지금 온라인 교육이 계속 개설이 되고 있고요. 무료로 이제 여러분들 들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정말 뭐 실비로 얼마 안 되는 금액을 내고 그다음에 뭐 유료 교육 받는 것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뭐 시간 제약 뭐 그 해당 시간만 이제 활용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고요. 동영상 설명도 뭐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밑에 보면 이제 채팅창이 있죠. 이게 채널톡으로 만든 이제 채팅 버튼인데 얘를 통해 가지고 실시간 문의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를 쉽게 찾을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iMap이 지원하는 고객 지원 메뉴를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들을 찾고 그다음에 문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